배우고 어쨌든 고마워요. 또 뭐 별 말씀을요. 어려운 저기를 해주시고. 네. 물론 뭐 돈 주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품 나서 갖고 해준다는 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집수리 할 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고맙고 감사해요. 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래도. 네. 또 다른 특수 청소 현장을 찾아간 곳은 전북의 한 아파트 단지. 사장님,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예요, 이게 다? 이게 다 비둘기들 청소 장비죠. 비둘기 배설물 청소 장비 중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장구입니다. 고소 작업,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단단히 챙기고 청소 현장으로 서둘러 나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오, 짐이 엄청 많으시네. 네. 아침에 3마리가 저리 내려가고 네. 지금 현재 2마리가 있어요. 네. 그 새끼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부탁하신 대로 지금 안 잘 된다. 잡아서 저희 그 영업장 뒤쪽에 이제 산이 있어요. 그쪽에다 방생해드릴게요. 비둘기 있어요, 근데? 지금 2마리 있단 게 새끼. 그 시래기 오고 그 시래기 걸보다가 막 똥을 그 청소를 다 해주고 이제 못 오게 해야 해. 이미 비둘기 둥지가 되어버린 발코니. 한눈에도 비둘기의 배설물이 수북합니다. 악취가 풍기고 비둘기 새끼들이 내는 소음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보고 나니 작업자도 마음이 급합니다. 창문을 못 열어요. 일단 첫 번째. 아무리 더워도. 여 안에 냄새, 분진 이런 게 쭉 들어오니까 또 잘못하면 저는 나뭇가지나 그런 게 시래기 이쪽에 열받아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배설물이 뿜어내는 악취와 분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꼼꼼하게 상태 파악을 마치고 현장으로 나서는 작업자. 조심스레 발코니에 들어서서 안전장치부터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는데 그 사이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토익을 하려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비행을 해서 날아간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쩔 자연 방생이 된 거죠, 저거는. 비둘기 처치부터가 고역인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입니다. 외줄에 의지해 고공 30m 높이에서 시작된 청소 작업.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런 데 작업 공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따로 하시면 안 돼요. 몸을 운신할 폭이 좁다 보니 작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래도 조금 공간이 있는 편인데 보통 요만 하나 들어갈 공간이라서. 아, 네. 딱 그냥 시래기 하나. 네, 시래기 하나 딱 여기까지예요. 청소 작업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배설물 덩어리들부터 제거합니다. 깃털하고 배설물하고 자세히 보시면 안에 막 벌레 같은 것도 있고. 커다란 배설물이나 나뭇가지를 치우고 난 뒤 고압 흡입기로 배설물들을 빨아들입니다. 이때 비둘기의 털이나 분진까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또 고농축 폼이라고 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좀 분해해서 이렇게 잘 나중에 솔로 문질렀을 때 청소가 잘 되겠죠. 웬만한 세제로는 잘 닦이지 않는 비둘기의 배설물. 특히 오래된 것은 지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굴리고 세제로 했는데도 잘 된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이 비둘기 배설물이 독성이 심하다고 찌들면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청소에 쓰는 세제는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비율은 오랜 작업을 통해 알아낸 비법. 작업자만이 가진 노하우입니다.
세제로 닦은 다음 소독 작업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저기 보면 저 비둘기 앉아있는 거 보이죠? 저기. 저렇게 나뭇가지처럼 만들었는데 저게 지금 조형물이 아니고 실제 비둘기예요, 저게. 셀프로 이제 시공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를 잘못되게 저렇게 시공을 하시면 오히려 비둘기를 부르는 효과가 된 거죠. 일반적인 청소에 비해 고된 현장.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비둘기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누가 해주는 데가 없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제 자랑 같지만 좀 신통치 않은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본인이 고통받으셔서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 고통을 알기에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 재단 하나 가죠. 이제 청소는 끝이 났고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청소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서 개들이 다시 못 들어오게끔 망을 치는 거예요. 예, 요거 자를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뭐냐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다 해놨는데 이거 자르면 그새를 못 찾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시 똥을 싸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자르고 올라가야 돼요. 비둘기의 강한 귀소 본능 때문에 후속 조치는 필수. 구멍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발코니 주변 진입로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그물망은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혹시 모를 틈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5cm) 정도 구멍만 있으면 머리만 들어밀면 들어와요. 아예 그냥 촘촘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물망 구멍의 크기며 설치 작업 역시 이 일을 하면서 얻은 작업자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물망을 설치하고 나면 발코니 난간에 장애물을 하나 더 놓습니다. 버드 스파이크라 부르는 장치입니다. 요게 있으면은 비둘기가 여기에 착륙하다가 자기 체중을 실어서 착륙하기 때문에 찔리면은 아프잖아요. 비둘기는 이 폭이 5cm 정도만 되면 무조건 앉을 수가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 경치도 구경하고 어디 좋은 짝이 없나 보기도 하고 뭐 새끼 어디 날 데 없나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 조망할 수 있는 그 폭이 5cm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앉는 비둘기가 앉을 공간까지 차단하는 장치. 두 번 다시 얼씬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해두는 겁니다. 아이고. 청소와 망을 덮는 과정까지 장장 5시간에 걸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본 게 시커머니 우리 발코니가 어떻게 변했을까? 의뢰인도 궁금한 모양입니다. 발톱 여기서 조금만 안 접진 않았는데 여기서 살다 못 뛰어 새끼는. 너무 깨끗하고 좋고 마음에 드세요? 너무 5시간도 넘게 속을 시원해. 위험한 거 먹고 난간에 계시면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아찔한 높이와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고된 일터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완도군. 국내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꼽히는 만큼 전복과 다시마 양식장이 가득합니다. 이 양식장들 때문에 특별한 청소 작업이 생겼습니다. 여기 쫙 안에 보면 까맣게 그 지붕 덮어진데 천막으로 덮어진데 거기가 양식장이거든요.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바닷속에 있는 관을 매설을 해서 그 관으로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관 내부를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인수관은 지상의 양식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관입니다.
바다를 오가며 진행되는 청소 작업.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감독. 다이버 감독. 오케이. 수중 속에 잠수하고 통신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자들이 준비를 하는 사이 다른 작업자들도 도착했습니다. 인수관 청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기중기입니다. T자를 긁어서 이 크레인 이후 갖고 올려야 돼요. 앞에 있는 바늘을요? 예. 인수관 청소는 T자 모양의 관을 분리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T자 모양 관의 무게만 400에서 500kg 사이. 기중기 없이는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해저 7m에서 20m 아래 뻘속에 묻혀 있는 인수관. 이걸 찾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젊은 잠수사들입니다. 20년째 양식장 청소를 하는 김구 씨. 역시 오랜 경력의 잠수사입니다. 쪽에서 수심, 그리고 공기 잔압, 그리고 상승 하강 속도가 나올 수 있는 뻘 속에서 뭐 이렇게 판에서 찾고 다녀야 되니까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아, 뻘에 완전히 묻혔나 봐요. 네, 완전히 다 묻혔어요. 뻘 속을 헤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공기 탱크는 필수. 시야 확보가 안 됐을 때 라이트 켜면 들어오죠. 라이트 한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인수관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두텁게 쌓인 뻘 속을 탐침기로 찔러보며 확인하는 방법뿐입니다. 찾은 거 아니에요? 별 소득 없이 계속되는 탐색 작업. 기다리는 이도 마음을 졸입니다. 탑주봉 타더라고. 손목발들한테 안 나오고. 뻘에 많이 묻혔어요. 아, 그러니까 그 관 파이프 자체, 물속에 있는 파이프 자체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450만 원만 날렸네. 예? 450만 원 날렸어. 450만 원을 날려요? 왜 이게 작업이 450만 원짜리였어요? 왜요? 못 찾으면 날아가는 거지. 이대로 포기하면 작업자들 모두 큰 손해가 나는 상황. 마음을 다잡고 다시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찾았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반. 인수관을 찾았으니 청소할 T자 모양의 관을 분리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작업 준비를 할 동안 배 위에서는 필요한 도구를 챙깁니다. 연장 같은 거 내려보낼 때. 분리 작업에 쓰이는 도구는 고압 물 분사기와 스패너. 먼저 고압 물 분사기로 해양 부착물부터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스패너로 너트를 풀어내 관을 분리합니다. 바닷속 작업이 진행되면 지상의 작업자들도 분주해집니다. 천천히. 기중기의 작동과 함께 인수관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인수관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작업자들. 배 위에 안착할 때까지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인수관 안착 성공. 아마 EV 사장님은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신 게 이 정도고 2년, 3년씩 되신 분들은 아예 구멍이 없어요. 아, 구멍도 없어요? 예.
와, 그럼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흡수가 안 되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이 청소를 자주 하시는 거죠. 청소를 위해 거름망부터 분리합니다. 이거 파편 튀기면 다친다니까. 옆으로 좀 비켜줘. 위험하니까. 청소를 할 때는 잠수복과 물안경이 보호장구인 셈입니다. 거름망에 단단히 붙어있는 따개비나 해양 부착물은 고압 물 분사기를 이용해 떼어냅니다. 압력이 엄청나죠. 손가락도 잘려요. 순간 잘려버려요.